네, 안녕하세요. 양봉업자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빠르게 물러가 보겠습니다. 일단 좀 시장을 보기 앞서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트 공부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전 PDF 자료가 많거든요. 혼자 심심하면 작성을 하고 뭐 PDF도 만들고 PPT도 만들고 혼자 심심하면 그러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스레드도 많이 만들고 있고, 근데 지금 일단 좀 교육 자료 형태로 일단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PPT로 해서 좀 영상을 찍어볼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준비를 하면 좀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강의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그냥 유튜브에 풀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나스닥 차트를 보면 일단은 지금 선물 기준으로는 좀 오르고 있어요. 이제 오늘 개파락을 했죠. 오늘 한 0.8% 정도 개파락 하다가 지금 다 말아 올리고 있는데, 일단은 주말 동안 나온 뉴스가 이겁니다. 이거 좀 번역을 해드릴게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미국 셧다운 1월 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82%라고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0.8% 정도 급락이 나왔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주말장에서 확 빠지는 흐름이 나왔었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폴리마켓이 좋긴 하거든요. 도박 사이트여서 주요 의사 결정들에 좀 적중률이 높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보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것만 너무 믿는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82%가 급등한 것도 이거 그냥 몇십억만 있으면 이 확률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연준 의장 폴리마켓에서도 그 블랙록 그 출신이 차기 연준 의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제 배팅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100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0억이 안 되는 걸로 증시를 선행하는 이 폴리마켓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옵션 포지션을 100% 믿진 않잖아요. 블리시 옵션이 들어왔다고 이게 100% 믿지 않는 것처럼 폴리마켓에서도 폴리마켓 옵션, 블리시 옵션은 아니죠. 그냥 이런 매수 배팅이 들어왔다고 무작정 믿는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폴리마켓이 유명하기 전에는 잘 통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개나 소나 다 볼 줄 알잖아요, 폴리마켓. 그래서 오히려 이걸 세력들이 역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무작정 믿는 흐름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비트코인 어제 2% 4%, 어제 2%, 비트코인 2% 빠지고 이더 4% 빠졌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이더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폴리마켓보다. 근데 폴리마켓이 이거 급등시켰다는 이유로 비트 이더를 급락시키는 게 저는 분명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폴리마켓을 참고만 해야지 너무 막 무조건 셧다운 될 거라고 믿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셧다운은 저는 좀 잘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전히 81%인데 셧다운이 저는 잘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단은 공화당에서 테러리스트랑 총기 소유자로 몰려고 했어요. 이 미네소타 주의 그 피해자를. 근데 지금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지금 오바마랑 빌 클린턴 이런 전직 민주당 대통령들도 성명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집중한 점은 이제 트럼프의 전통적인 우군 후원자인 총기 협회도 지금 등을 돌렸어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그래서 트럼프는 저는 한 발 물러나면서 이 셧다운 우려도 일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로 트럼프가 이민당국 철수도 시사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 우려는 좀 생각을 잠시나마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다시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차트를 보면 일단 나스닥은 그냥 수렴 중에 있어요. 사실 볼 게 딱히 없는데 이렇게 수렴 중에 있고, 이제 상방으로 가냐 하방으로 가냐 이런 기로에 서 있고요. 사실 이 셧다운 뉴스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잖아요. 이 수렴이 그냥 하방으로만 이탈될 것 같은 그 공포감을 유발하는 뉴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상방 수렴은 상방으로 돌파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 이전 영상들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빠르게 해드리자면, 상방 돌파라고 보는 근거가, 저는 일단 이 추세 지표를 근거로 보잖아요. 일단은 나스닥 지수 차트로 볼게요. 선물 말고. 이제 주봉이 이 흰색 지표를 뚫고 나서 최소 600일은 상승이 나왔었다. 보시면 2016년부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때 뚫고 나서 679일간 61%가 올랐고요. 이때는 127일 동안 24%,
그리고 코로나 빔이 확 나왔죠. 이때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폭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609일 동안 104%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는 2023년부터 64%, 645일 동안 64%가 올랐고 그 다음에 관세 빔이 나왔죠. 트럼프발 관세 폭락이 나온 후에 이제 고작 17%가 올랐어요. 그리고 기간은 200일, 200일 동안 17%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알 수가 있는 게 이 코로나급 대형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 보통은 600일 동안 이때 60% 올랐고 104% 올랐고 64% 올랐죠. 그러면 아직 저는 30%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프랙탈을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이 관세 때의 프랙탈 보시면 딱 비슷하죠. 여기서 쌍봉을 만들고 뭔가 트리거 포인트가 여기서는 관세 트리거가 나왔잖아요. 트리거가 하나 나오면서 폭락작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쌍봉 비슷한 패턴을 만드니까 쌍봉을 만들고 있죠. 쌍봉을 만드니까 혹시나 셧다운 트리거로 이게 폭락하지 않을까 이런 공포심을 갖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엔캐리 이슈, 사람들이 엔캐리 청산 나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감을 또 갖고 있죠. 이런 공포감을 유발하는 자리인데 사실 저는 현재 자리는 아직 고작 217일밖에 안 오른 상태고 이때는 전통적으로 600일 상승을 다 채운 상태에서 나온 폭락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상방 수렴이 결국에는 위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랙탈은 사실 모두가 보는 프랙탈은 프랙탈대로 안 가거든요. 이게 말이 좋아서 프랙탈이지 그냥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로 근처에 있는 프랙탈 똑같이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하는 패턴대로 절대 안 가고요. 사실 이때 이렇게만 차트를 봤을 때는 이 패턴은 흔히 찾을 수 있는 패턴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수렴을 만들었다가 결국 쐈고요. 여기서도 급락했다가 결국에 살려줬고요. 여기서도 수렴을 만들었다가 상방으로 뚫었어요. 그럼 이번에도 여기서는 사람들이 학습이 돼요. 그래서 수렴을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상방으로 돌파할 거라는 학습이 있는데 이 학습을 여기 이용해서 폭락이 나왔던 거고요. 이번에는 별다른 패턴이 없습니다. 이렇게 쭉 올랐다가 이제 처음으로 수렴이 나오는 거예요. 학습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학습 효과라면 저는 이 관세 비빔 때가 최근에 나온 학습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 수렴이 상방으로 돌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심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코스닥이 7%가 오르고 있고 코스피는 계속 올랐었죠. 이렇게 아시아장만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니케도 가고 있고. 그럼 이 나스닥의 횡보장이 가진 사람들은 포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 코스닥이랑 코스피로 옮겨간 자금이 다 털리고 난 후 이 상방 돌파가 완성이 될 거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놓친 분들은 그냥 계속 미장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미장 투자를 계속 할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알파 수익률을 위해서 이제 그 우주항공 섹터 위주로 보고 있죠. 우주항공 섹터 중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종목은 이제 레드와이어라는 종목입니다. 레드와이어를 좀 짧게 한번 보면 저는 이 채널을 좀 신뢰도 있게 보거든요. 한번 채널을 다시 그려드릴게요. 보면 여기서 저점과 저점을 잇고 그리고 고점에 긋습니다. 그러면 채널이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죠? 저점 3개를 이었더니 이 고점 맞추고 최저점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반등 나오고 여기서 점 맞추고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또 확장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 최고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중단선에서 저항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중점적으로 매매를 볼 생각이고요. 그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사실 단기까지 모르겠지만 중단기 목표가는 이 자리 23불, 22불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간 저항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보시면 한 14에서 15불 자리가 저항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 자리는 저는 뭔가 저항을 녹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좀 녹여줄 것 같고요. 바로 뚫어주면 좋고 아니면 녹이더라도 결국에는 이 자리 23에서 22불까지는 올라가주는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랙탈상으로도 이 프랙탈, 이 역회된 숄더 프랙탈대로 뭔가 올라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프랙탈이 완성된다는 거는 봐봐요. 이 역회된 숄더가 완성돼서 23불을 간다는 거는 눌리더라도 이제 한 15불, 한 40% 폭락이 나와도 15불만 지켜준다면 결국에는 이 대형 컵앤 핸들 패턴, 컵을 만들고 핸들 모양을 만든 컵을 만들고 핸들 모양이 완성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눌려도 상방이 되는 패턴이 만들어져서 얘는 50불, 100불 이렇게 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드와이어는 적극적으로
좀 패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히토류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2주 전부터 히토류를 밀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간의 가격으로 전고점을 다 뚫고 있습니다. 근데 뚫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다 매물대 저항 자리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1차 매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저는 긴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트랩 패턴이 나왔잖아요. 위에서도 한번 털었고 밑에서도 한번 털었고 이제 회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뭔가 중장기 물량을 들어가신 분들은 이 전고점 돌파까지는 또 기다려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개인 투자 성향껏 보시면 되고요. 이제 크리티컬 메탈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저항 자리가 바로 위에 있어요. 23.13불이 또 채널 저항 자리고 그 다음 저항 자리는 34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디가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에너지 퓨얼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시외 가격으로는 이 빗각 채널을 지금 넘기고 있어요. 근데 일단 봉 마감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봉 마감으로 이제 한 26불을 넘겨준다. 그러면 상방이 한 100불대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뭐 바로 가진 않겠죠, 100불을. 근데 결국에는 이 자리, 이 전고점 자리 200대, 100불대 200대, 100불대 200대 이 저항 자리를 향해서 가지 않겠나. 뚫고 리테스트 받을 때 진입하는 게 완벽하고요. 그러면 100불 200대를 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은 저는 에너지 퓨얼스 뭐 이런 거 다 안 갖고 있고 현재는 레드와이어 한 종목만 집중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